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주 외국어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진도 나갔던 부분에 관련된 두 문제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우리 학습지 PDF 파일을 패드에 옮겨오지 않은 관계로 기출문제에 직접 풀이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학습지 1페이지, 어떤 학습지냐 하면 제가 품사 관련해서 나눠드린 그 묶음 학습지의 첫 번째 품사 개념 N 분류 기준에 있는 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2019년 고2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13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에 있는 문제랑은 문제는 동일합니다. 보기에 탐구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만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2학년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지식들, 그러니까 중간고사 범위, 1회고사 범위로 배웠던 지식과 이번에 배운 품사 관련된 지식이 꽤나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라서 여러분이 공부했던 지식들을 연습하기에 꽤나 좋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탐구과제 보겠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탐구자료 동그라미 기역에서 리을을 A, B로 구분하고 그렇게 구분한 근거를 적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볼게요. 어근에 파생 접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가 형성될 때 품사가 바뀌는 경우를 A라고 했고 품사가 바뀌지 않는 경우를 B라고 했습니다. 우리 저번 시험 범위이긴 했지만 저번 시험 범위에서 공부를 할 때 지배적 접사와 한정적 접사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접사가 붙음으로 인해서 품사가 바뀌는 경우를 우리 지배적 접사라고 했었고요. 접사가 붙음으로 인해서 어근의 품사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를 한정적 접사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은 중요하지만 아직 우리가 품사에 대한 내용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 지배적 접사, 한정적 접사를 통해서 품사가 바뀌거나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가 품사를 이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배적 접사, 한정적 접사 문제지만 실제로는 품사까지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보고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명사 마음에 접사 씨가 결합하여 마음 씨가 될 때는 원래 품사도 명사, 바뀐 품사도 명사이기 때문에 품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품사가 바뀌지 않는 B라고 봐야 하는 거죠. 하지만 형용사 형용사 넓다에 어근 넓에 접사 이가 결합하여 넓이가 될 때는 원래 품사 넓은 형용사 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넓이의 품사는 명사가 되기 때문에 품사가 형용사에서 명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A 케이스라고 보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탐구 자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술에 대한 안목을 높이다 했어요. 이게 지금 A인지 B인지를 여러분이 판별을 하셔야 하는 거죠. 높이다에 대한 탐구 결과를 바로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읽고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한번 풀어볼게요. 높이다의 경우에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에 접사 이가 결합해서 형용사가 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헷갈리니까 제가 원래 품사였던 이 높 같은 경우에 품사는 형용사였다. 그런데 접사 이가 결합해서 높이다가 된 거죠. 높이다. 그러니까
높다가 높이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품사 형용사에서 높이다가 되면 사동사, 그러니까 사동의 전미사 이가 결합한 거죠. 그럼 사동사, 말 그대로 동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높다에서 높이다가 될 때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었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다가 형용사가 됐다는 설명 자체가 틀려서 탐구 결과 이 부분은 요 부분은 그냥 무조건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 자체도 의미가 사실은 없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설명 자체가 아예 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구분도 품사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맞겠죠. 그래서 이 근거 부분을 맞게 고치려면 형용사 높다, 어근 높에 사동의 전미사 이가 결합해서 동사가 되었다. 그리고 구분도 품사가 바뀌는 경우인 A로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A 탐구 결과 동그라미 A는 이제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A가 들어간 선지는 일단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렀었다 할 때 이 니은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형용사 깊다의 어근 깊에 접사 이가 결합해서 명사가 됐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 어근 깊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형용사가 맞고요. 접사 이가 결합한 것도 맞아요. 그리고 접사 이가 결합해서 명사가 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 선지, 이 결과는 어려울 수 있는 게 이가 붙으면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깊이라는 건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요거는 이 문장까지를 같이 봐주셔야 돼요. 문장을 보시면 그는 모자를 깊이 눌렀었다 할 때 이때 깊이는 명사가 아니라 뒤에 있는 눌렀었다를 수식해주는 부사로서 사용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는 명사가 원래는 될 수도 있었겠지만 요 니은이라는 탐구 자료를 놓고 봤을 때는 명사가 아니라 부사가 된다라고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구분 같은 경우에는 품사가 바뀌었다라는 설명 자체는 맞습니다. 그래서 B는 요 명사가 됨이라는 부분이 틀려서 틀린 선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B까지 들어간 애들 다 지우면 답은 5번으로 찾아주시면 사실 됩니다. 조금 근데 그래도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거니까 디귿과 리을에 대한 설명 C, D도 한번 살펴볼게요. 디귿입니다. 오랫동안 딸꾹질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딸꾹질 같은 경우에는 부사 딸꾹, 그쵸? 딸꾹은 부사입니다. 여기에 접사 질이 결합해서 딸꾹질이라는 명사가 됐습니다. 여기서 질은 이제 앞에 있는 것과 관련된 행위를 라는 뜻을 만들어준 전미사라고 우리 파생어 공부할 때 많이 다루었던 전미사죠. 어쨌든 부사 딸꾹이었고 접사 질이 결합해서 딸꾹질이라는 명사가 됐다는 설명 맞습니다. 근거 부분 다 맞고요. 그럼 품사가 바뀐 경우니까 A라고 구분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C는 맞는 선지다. 맞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일찍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다. 일찍에 이가 붙은 건데 부사 일찍에 부사라는 설명 맞고요. 접사 이가 결합한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일찍이가 됐는데 일찍이 자체도 뒤에 있는 경험하다를 수식해주는 부사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부사가 되었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그래서 부사였던 애에 접사 이가 결합해서 부사가 됐다는 설명 다 맞고 그럼 품사가 바뀌지 않은 경우니까 구분을 B로 해준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요 D 탐구 결과 리을에 대한 설명들 D는 다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C와 D 5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게 지배적 접사냐 한정적 접사냐 만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품사에서 어떤 품사가 됐느냐까지를 다 살펴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유형으로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품사별 특징 학습지 2페이지로 넘어가서 명사, 대명사, 수사 끝나고 나오는 기출 연습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별 특성 학습지 2페이지 오른쪽 하단 아래에 있는 문제이고 2022학년도 고3 6월 대수능 모의평가 3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기억에서 시옷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지금 대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대화 장면 쭉 읽어가면서 기억에서 시옷 하나하나 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동아리에 소속된 소속 부원, 후배 부원 둘과 선배 부원의 대화 장면입니다. 이 세 명은 같은 동아리예요. 같은 동아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선배가 말합니다. 학교에서 열린 회의는 잘 끝났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서의 학교에서 열린 회의는 잘 끝났니? 할 때 학교에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의가 학교라는 장소에서 열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에서는 무슨 조사죠, 여러분? 네, 이때에서는 부사격 조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끝났어요. 수고했어. 학교에서 우리 동아리 활동 지원 예산안에 대해 뭐라고 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동아리 활동 지원 예산안에 대해는 그냥 한번 쭉 묶어볼게요. 이거에 대해는 사실은 필수적인 그런 문장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우고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지우고 나머지 내용들만 보면 학교에서 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말하는 주체가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에서는 여러분 제가 주격조사 수업할 때 단체를 나타내는 체연 뒤에 나온 에서는 주격조사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이때에서는 단체 뒤에 쓰이는 주격조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예시로 이번 세계문화 홍보 주간은 프랑스 영어과에서 주최했다. 이런 문장 예시로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때 학교에서 뭐라고 해? 할 때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는 주체, 뭐라고 말하는 주체. 그래서 이때에서는 생긴 건 부사격 조사랑 똑같지만 주격 조사로서 사용된 것이다. 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선지가 1번 선지라서 바로 풀어보면 기억과 니은은 문장 성분이 서로 다르군 했어요. 기억은 부사격 조사로 실현된 부사어가 되는 거고 니은은 주격 조사로 실현된 주어이기 때문에 둘의 문장 성분이 서로 다르다라는 설명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38번 문제 1번 선지는 문장 성분에 대해 묻는 문제라기보다는 에서라는 조사의 쓰임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라는 점에서 조사와 관련된 선지라고 보시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배 2의 말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선배님과 함께 제안했던 예산안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학교에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배가 우리가 제안한 예산안이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니었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우리는 저희가 선배님과 함께 제안했던 예산안의 그 우리죠. 그럼 여기서의 우리가 가리키는 사람은 선배님, 선배, 후배 1, 선배와 후배들, 선배와 후배 1, 2를 뜻하겠죠. 그럼 이 디귿에 관련된 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선지 살펴보면 디귿에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군이라고 했어요. 디귿이 있는 문장의 화자는 선배, 청자는 후배들이죠. 후배 부원 둘. 그리고 이 우리 안에 선배와 후배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는 설명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자신의 형편을 감안해달라는 동아리가 한둘이 아니라면서 우리의 제안을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자신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학교에서는 자신의 해서 학교를 가리키는 자신인가요? 아니죠. 이 부분, 리을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묶여 할 것 같아요. 자신의 형편을 감안해 달라는 동아리가 한둘이 아니라면서. 그럼 여기서의 자신은 뒤에 나오는 형편을 감안해 달라는 뭐뭐한 동아리를 뜻하는 말이 되겠죠. 그럼 3번 선지 보시면 리을은 뒤에 있는 동아리를 가리키는 말이군. 맞습니다.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제안을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선배 그리고 후배들을 포함한 우리 동아리 사람들을 사실은 뜻하겠죠. 그러면 미음과 관련된 선지를 풀어보려고 했더니 미음과 관련된 선지는 4번인데 비읍까지 읽고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선배와 후배 둘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비읍입니다.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겠구나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의 서로가 가리키는 말은 여기서의 서로는 누구랑 누구예요? 학교하고 우리 동아리 사람들 을 뜻하겠죠. 학교하고 우리 동아리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면 4번 선지 보시면 여기서 비읍에서 서로는 니은에 있는 학교와 미음에 있는 우리를 모두 포함한다는 개념 맞죠? 마지막입니다. 네, 그럼 저희도 그렇게 선배 말을 끝까지 제가 안 읽었네요. 고생했어. 지도 선생님께 말씀드려볼게. 네, 그럼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가리키는 것은 선배한테 우리 후배 1, 2, 나랑 후배 1이랑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5번 선지 시옷과 관련된 선지 보시면 시옷은 화자가 청자와 자신을 모두 낮추기 위해 쓰는 말이군 이라고 했는데 5번이 틀린 선지인데 어떤 부분이 틀렸나 살펴보면 화자가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를 저희라고 표현한 건 맞지만 화자가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라는 건 맞지만 청자를 낮추기 위해서다라고 하면 틀리죠. 청자는 높이고, 그러니까 선배는 높이고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쓰는 말이다 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청자와 자신을 모두 낮추었다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꼼꼼히 읽으면서 되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설명이 더 길어져서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맥락을 따져가면서 푸는 거니까 다시 한번 꼭 선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 또 진도 나가고 나서 제가 풀이해서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문제 풀이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